안학사의 메디칼 톡입니다. 오늘은 암 환자 무엇을 먹을 것인가, 암 환자의 식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흔히 폐암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나요? 위암에는 어떤 식사가 좋은가요? 이런 식사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진료를 보는 현장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식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의료진이 생각하는 올바른 식사, 건강한 식사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따로 비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한다. 육류를 줄이고 야채나 채소를 섭취를 늘린다. 또 육류를 섭취할 때는 쇠고기나 돼지고기보다는 닭고기, 생선 를 많이 권장하고, 또 그런 육류 섭취가 어려울 경우에는 콩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권장하게 되죠. 방금 얘기 드렸던 이런 큰 원칙들이 올바른 식사법의 전부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런 점을 강조를 드리냐면 우리가 진료하는 그런 현장의 애로점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3분 진료라는 말을 많이 하죠. 3분이라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의료진은 어렵고 힘든 결정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약이 이 환자에게 적절한가, 약을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그 용량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그런 치료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예상하고 미리 주의를 시키고 설명을 하면서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 소요도 많이 되죠. 이런 상황에서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의료진이 생각하기에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식사나 음식에 대해서 질문이 반복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진료나 조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방문하는 환자분이 이런 음식은 어떤가, 저런 음식은 어떤가, 또 영지버섯은 어떤가, 차가버섯은 어떤가, 달인분은 어떤가, 이런 식사와 음식에 대한 질문만 반복함으로써 좀 의료진 입장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정확한 진료를 해야 될 때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여러분이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일단 올바른 식사의 원칙은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점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수술을 마치거나 또 예정되어 있던 항암 치료를 다 끝냈을 경우에는 올바른 식사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흡연이나 음주가 좀 심했던 경우에는 금연과 금주를 병행해야 되고 올바른 식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항암 치료 같은 굉장히 어려운 치료를 할 경우에는 그런 원칙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은 머리카락도 빠지고 설사, 구토 같은 것도 동반이 되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본인 입맛에 맞게 적절한 음식이 공급이 돼야 되고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가 심하다 그러면은 미음이나 죽 위주로 이렇게 섭취를 해야 되는 건데, 어떤 특정 음식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적절한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고 오히려 체력 회복이 좀 늦어지면서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 입장에서는 한 3가지 정도를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식사 문제로 사소한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몇 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사례인데요. 남편분이 식도암으로 투병하고 있었고 부인이 이제 간병을 하고 있었죠. 외래 진료를 볼 때 배우자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야채나 채소는 먹지 않고 자꾸 육류만 먹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육류가 암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나빠지는 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분한테 이제 사정을 물어보니 남편분은 이제 식도암으로 투병하면서 식도가 되게 좁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식사를 이렇게 섭취할 때 연화곤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음식물이 내려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기름진 음식은 그나마 쉽게 이렇게 섭취가 되니까 일부러 체력을 회복하려고 삼겹살 같은 기름진 음식들을 이렇게 먹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을 모르고 우리 배우자분은 불필요하게 남편분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소한 갈등이 많다 보면은 아무래도 환자분이 좀 의기소침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로 인해서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좋은 음식이나 식사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환자한테 권유를 하시되, 환자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미각세포가 이게 죽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게 자극이 있는 음식을 찾게 되면서 조미료 섭취도 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감안하다 보면은 환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고 좀 이렇게 짜증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감안하시고 권유를 해보시되 환자분이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더 이상 권유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환자분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납득시키지 않은 점은 우리가 같이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남겨진 숙제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지나친 권유를 통해서 강요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가 가지는 좀 더 큰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친밀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좀 서먹서먹했을 때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의사소통도 잘 되면서 가까워지게 되고 속에 있는 마음도 털어놓게 되는 거죠. 가족 간의 식사도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사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환자가 격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 사례를 조금 들어보면 40대 여자 환자였는데 저한테 이제 굉장히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식사를 할 때 가족하고 따로 떨어져서 식사를 하게 된다. 무슨 얘기냐 이게 들어봤더니, 그러니까 유방암이었는데 유방암에는 어떤 음식이 좋고 다른 음식은 맞지 않으니까 그 음식들은 이제 가족들이 먹고 나머지 좋다고 하는 음식들만 환자만 이렇게 먹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 환자는 가족하고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식단을 따로 차려서 이렇게 먹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가족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격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 점들을 되게 속상했었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렇게 환자분이 속상해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좋은 치료 결과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정적인 면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다 보면은 식사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어떤 진료의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더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얘기 드렸고요. 또 식사가 갖고 있는 좀 더 큰 의미,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치료의 긍정적인 면, 이런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들을 강조드립니다.